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디어 클럽이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아이디어 드림이 대표를 하고 있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이제 3시간 동안 창업자금 1억 원 받기, 그리고 이제 망하지 않는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 창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창업자금 1억 원 받기 하고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많이 아이디어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창업을 좀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시고 또 제품 개발을 하시는데, 창업하는 과정에서 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좀 듭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전에 창업 분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안에 손익분기점만 넘어가도 괜찮다고. 창업을 해서 3년 안에 이익은 못 봐도 괜찮다. 근데 이제 손익분기점만 맞춰서 손해만 안 나는 구조로만 가도 당신이 창업은 성공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클럽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인데, 정말로 아이디어에서 성공한 분도 봤고 실패한 분도 봤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처음 초기 때는 망하지 않는 창업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창업자금 1억 원 정도 받고 시작해야겠다. 그게 이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창업하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업 지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창업하라고만 얘기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막상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망할까봐. 그리고 망하고 나중에 단순히 그냥 창업 한번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빚을 많이 진다든지 그런 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왜 그러냐면 창업만 시켜주면은 위에 창업을 좀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는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아픈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처럼 아직도 못 돌아온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예전에 한 200명 정도 아직 구조가 안 됐다는 그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국민분들, 저도 그렇지만 가슴 졸이고 일이 안 잡혔어요, 손에. 저렇게 많이 돼 있는데 뭐 심지어 일도 못 하겠고 밖에 나가지는 걸 거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제 몇 명 안 남았거든. 어느 순간 뉴스 이삭거리, 기사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세월호의 아이들이 약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창업자도 똑같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먼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창업을 시작할 때는요, 주변에서 막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 그런 거 한번 하는 게 멋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막상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사업이 막 침몰을 하고요, 적자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거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감당해야 될 역할이 너무 큽니다, 창업자의 목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개인이 돌봐줘야 될 영역은 따로 있겠지만, 이런 기관이나 자금 좀 크게 봤을 때, 창업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구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정말로 창업하다가, 저는 반대로 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때 창업하다가 성공 사례들을 보여줘요. 야, 페이스북 사장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저기도 돈을 많이 벌었다, 카카오톡 상장하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면 대박 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 프로냐고, 전체적으로 창업 성공자들이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 1%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통계적으로 아쉽지만 90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나머지 그 뒷부분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월급을 벌면서 적당히 유지하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하다가 안 돼서 뭐 접어야 될 경우, 폐업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창업을 좀 하더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오히려 창업을 하다가 안 되는 그런 약자의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될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내가 피해를 안 받고 창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오늘 고민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는 창업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제를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창업 자금을 충분히 받아서,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기본적인 목표지 최대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1억 원 받기, 망하지 않는 창업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자금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망하지 않도록 그런 창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팁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창업 자금의 중요성, 두 번째는 스타트업 기업, 초기 창업 기업이 창업 자금 조달 사례라고 해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실제로 자금을 받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신 몇 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자금의 이해, 그래서 창업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 중요성입니다. 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자금을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전제합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자금이 많으신 분은 수업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5,000원 자금 받으세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창업자금 중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는지 좀 설명드리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창업자금은 대출입니다. 대출. 한마디로 한 4%, 5%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3년이나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초기 여신 한도,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창업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한다, 그러면 좀 적게 받으면 1,000만 원, 많이 받으면 1억 원 한도가 지금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2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어려워요. 되게 거의 다 1억 원까지 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사례 알려드리면 한 그 기업이 매출이 한 5억 원 정도 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정부기관 정책자금에서 1억 원을 받았어요.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억만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책자금 담당자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왜? 당신이 대출 수준은 적정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5억 원 매출에 1억 원 정도, 나중에 정책자금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보면. 근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자금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럼 1억 더 받으려면 매출을 얼마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5억 매출에 지금 1억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자금을 더 받으려면 매출을 얼마 높여야 됩니까? 네, 그렇죠. 10억, 한 8억 정도면 높여줍니다. 8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면 1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더 나옵니다. 근데 3억 매출 올리기가 쉽냐고요, 보면은. 열심히 해서 그만큼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출을 받기는 쉽습니다. 첫 대출은 웬만하면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리기가 어려운 게 이쪽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첫 대출 잘못 받아버리면 나중에 뒷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까 공장 설립이라던가 사업 경기로 정책자금 필요하신 회원분들 계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첫 대출을 잘 받는 게 되게 의미가 상당히 좀 큽니다, 보면. 근데 어쨌거나 한도 제한이 있다,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 다 한도 제한이 있는데 얘기 안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많이 줄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한도 제한 얘기 안 해요. 이거 실무적인 한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금이 무제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특히 대출 쪽에서는 이거는 거의 그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상업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받으면 금액도 낮지만 금리도 높으며 만기도 짧다. 그래서 아까도 민간금융에서 대출 받으셨던 회원분도 계시겠지만 민간금융은 보통 만기가 언제 정도 되세요?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은행이란 얘기죠. 민간금융은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캐피탈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정책자금보다 금리도 낮고요, 금액도 적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보가 있어야 자금이 나갑니다. 여기서 담보는 부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득 금액 증명서를 떼와라다가 아니면 작년도에 무슨 월급 얼마인지 증명서 떼와라 이런 식으로 소득 금액이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서 거기서 일부를 주죠. 그것도 금액도 낮지만 금리도 높고요.
통상적으로 만기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 베이스거든요. 채권. 우리나라가 원래 그 옛날부터 막 차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거 가지고 사업화해서 이렇게 빚을 갚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출 베이스로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내가 한 1억 원 정도까지는 대출이 되겠구나. 근데 그 이상은 많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창업하면 위험이 찾아온다는 부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거의 우리나라 그 창업 쪽에서는 거의 일반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억 정도 빚을 내가지고 제품을 만들든 가게 점포 창업을 하든 열심히 창업하다가 안 되면 못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용불량 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세요. 되게 가슴 아픈 게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신용불량인데 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Q&A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저 신용불량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근데 어쨌거나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빚을 내서 창업하게 되면은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되게 혈압이 막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가끔 대중적인 광고나 아니면 이런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보면은 대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자금 광고가. 그러면 아니 좋은 거긴 해요. 왜? 민간금융보다 조금 좋으니까 좋기는 한데 저거 받아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거든요. 정부기관에서 나온 건데 청년들이 창업을 안 한다. 특히 고등학생이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분석됐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생들이 창업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고등학생한테 한 1억 대출해주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1억, 2억 정도 대출해주면 자금 있으니까 창업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생들도 1억 이상 대출해주기로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는 겁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그러면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1억 빚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주면 좋겠지만 그럼 오히려 차라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야 네가 좀 받아봐라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런 건 가능하겠다. 근데 학생이 1억 빚을 내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말 좋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 실패하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냐고요. 빚 주는 건 좋아요. 실패하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빚을 내서 창업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성장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걸 바람직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망하지 않게 창업하는 거냐. 최근 아이디어가 좋고 창업 시 많은 수익이 기대될 경우 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사업 계획서로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나 창업 사업 계획서 그런 걸 하는데 괜찮다, 돈도 잘 벌고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출연 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분이 인사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죠? 네, 한 5천만 원 정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도 어차피 내 사업에 쓸 돈이에요. 한 10% 정도 자금만 갖고 있으면 5천만 원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갖고도 한 5,500만 원 정도 수준이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럼 밑에 한 가지 더 보면요. 중소기업 인정기간 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업기업을 정확히 법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사업자를 등록을 한 지 7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다음에 7년 동안은 창업기업, 그리고 창업기업이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수혜를 받아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뭐냐? 최근 아이디어가 좋고 뭔가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번의 수혜가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 아이템당 하나의 정도, 한두 개의 출연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기본 기준은 한 개 아이템당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은 하나씩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아이템이 3개잖아요. 그럼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 자금 몇 개? 3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4-5개씩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지원하는 이런 출연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정확히 이 출연 자금 중에서
R&D 자금이라는 말로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그 1992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나라가 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 있어야 좀 경제 발전도 되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히 어디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한 시제품 정도 만들 때까지 지원하는 출연 자금이 1992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한 10%씩 이상 증액이 되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그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안 좋은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요 자금만 놀이를 해온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요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들려와 반대로 또 이런 것만 또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고 네. 왜 그러냐면 사업은 안 하고 계속 기술 개발 자금만 받아 막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업은 안 하고 저기 정부 자금 몇 억 받아야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년 운영하고 내년 거 또 받아서 또 운영하고 좀 이런 병폐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제재 방안이나 또 이렇게 검사 방안들을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이템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내 기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천년도에 창업자금을 받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작년 평균 4,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 그거랑 조금 다른 버전의 제품들을 몇 개 더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한 가지 상품이 나오면 조금 약간 다른 상품도 나올 수 있잖아요. 성인용 인형이 나왔으면 애기용 인형도 나오는 거고 학생용 인형도 나올 수 있듯이 뭔가 이 버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마다 이게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개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한 5억 정도 자금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을 나눠가지고 받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번 받아서 여러분이 창업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아까 1억 원 받기로 쉽게 얘기했지만 한 잘 받으신 분들은 한 4억, 5억 정도까지도 한 7년차 이내 동안에 받아갑니다. 어쨌거나 지원 심사 요건은 연차별로 강화되어 라는 게 뭐냐면 초기에 창업한 지 한 1년차 아직 창업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전문적으로 사업이나 기술 개발 많이 안 한 분들이니까 조금 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좀 못해도 뽑아줍니다. 네. 근데 이제 연차가 높아지게 되면 당신들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 잘해야 되는 그런 연차니까 점점 강화가 되죠. 그래서 창업 초기가 가장 많은 자금이 기회가 주어져 있고 점점 업력이 올라갈수록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받지 못한 만큼 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창업자금들이 정말 한 수백 수천 건이 있는데 못 받으면은 아까 저기 그 회원님 저쪽에 계신 사장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못 받으면 그냥 내 돈 내야 돼요. 그죠? 못 받으면 손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못 받으면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누가 받지 말라 그랬냐고. 아니에요.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손해 난 거예요. 그럼 받을 줄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최소한 그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무슨 뭐 제품을 양산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엄청 쏟아부은다든지 무슨 해외 저기 나가서 하면 바이어들이 많다는데 비행기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만약에 제품 개발에 다 써버리잖아요. 나중에 현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은 가능한 여러분이 최대한 갖고 있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기반시설 구축들은 가능하면 정부 자금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업이 성공 실패 요인을 한번 좀 여러 가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자금, 사람, 아이템, 마케팅, 신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 성공 이렇게 하면 창업 성공한다 막 그런 강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반대로 성공하는 요인이나 실패 요인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맞는 말씀일 수 있죠. 뭐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 뭐 뭔가 중요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지 창업에 성공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는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에 좀 성공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를 잘 읽어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트렌드 잘 읽는 거 어렵다고요. 읽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야 보면.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수라고 썼습니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성공 요인도 많고 실패 요인도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다고요. 복합적이에요. 창업한다는 거는 사람 문제 생기면 자금 문제도 생기고요, 아이템 문제도 생기고 다 생겨요. 네. 또 잘 될 때는 또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는데 안 될 때는 뭐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생기지만 딱 한 가지 계산이 가능한 게 자금입니다. 적어도 자금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고정비도 계산이 되고요, 여러분이 얼마 쓸 수 있는지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자금만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산된 자금 내에서만 움직이면 망할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굳이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그래도 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뭐 계약 같은 거 잘못해서 계약서에 모르고 이제 뭐 많은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뭐 뭔가 그런 것들, 그런 사업적인 다른 요인은 모르겠지만 자금 부분은 계산해서 그런 특별한 위험을 제외하면요, 계산한 만큼 여러분이 사업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금을 계산을 해서 위험을 계산을 해서 창업을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신용불량 정도 문제를 막아볼 수가 있고, 신용불량도 단계에 따라서 플랜이 있어요. 자금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단계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사업자는 잘 될 때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만 마이너스 안 좋게 내려갈 때도 계획을 잡아야 돼요. 안 된다고 에라이 모르겠다 적자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살려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계산이 가능하다. 수치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자금에 대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 성격이나 정보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러 오셨겠지만, 오늘 오셨다시피 많은 그런 정보 습득 그리고 노력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주변에서 협력, 미 같이 주변에서 있는 분들하고 협력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자금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치화되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자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부분을 확실히 가져가서 성공 요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패 요인은 여러분이 적어도 자금으로 예방하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들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굳이 창업자금 중에서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으로 합니다. 민간기관에서 지원한 창업자금도 있지만 정부기관 걸로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허 출원을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금, 그리고 사무실을 임대를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왜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지원 절차가 비교적 투명합니다. 그리고 폭넓은 대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자금은. 왜 그러냐? 정부기관에서는 공문 그리고 공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성격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 공문에 맞게만 준비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절차가 좀 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뭐 기준도 없이 뽑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약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비교적 정확하게 지원하고요. 선정 후 변경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째가 좀 큽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불리한 조건이 없어서 유리한 겁니다. 수의상환 조건이 들어간다. 이건 좀 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수의상환권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대출이든 아니면 이제 투자든 간에 나중에 이제 무슨 계약을 쓰는데 뭐 7년 정도로 자금을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뭐 상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업이 안 좋아지면 1년 후에 상환해버리겠다 막 이런 조건 거는 게 수의상환권이에요. 뭐뭐뭐 수익이 무슨 10% 이상 안 나오면 다 상환해라 뭐 이런 것들 거는 게, 조기 상환을 거는 게 수의상환권입니다. 이런 거 하나 걸려버리면 여러분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없겠죠? 고금리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거나 적은 그런 자금들을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 최대한 적은 편이다. 그리고 정부기관, 같은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금별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금에 대한 성격을 보고 파악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다, 준대 받아야지가 아니라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져보는 그런 이제 여러분이 좀 지혜 그리고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소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뒤에 있다가 노하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기관 창업자금은 한 번 받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받는 걸 강조드렸잖아요. 근데 딴 데서 받은 게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딴 데서 받았으니까 딴 건 안 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창업 쪽, 특히 사업 쪽은요, 잘 되는 사람 더 밀어주는 게 사업입니다.
자금이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복지랑은 좀 반대입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명 나눠주는 게 복지잖아요. 사업은 안 되는 건 버려야 돼요. 이미 안 되는 거 버리고 잘 되는 거 몰아주자. 그런 쪽이 이제 사업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한두 개 지원 사업 받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보고 더 잘 지원해주면 잘 지원해주지 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자금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자금을 잘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결과 약간 안 좋은 게 여러분처럼 처음 자원 시작하시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왜? 이거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은 하는 게 딱딱딱 머릿속에 있거든요. 처음 하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년 처음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자금도 항상 계속 신설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지원하는 분들이 굳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기 어렵게 좀 난해하게 나오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고 민간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사업자금 확보 시 애로사항. 민간기관에 돈 받기 힘들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사업 제휴에다가 깨지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고요.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일 때는 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좀 안 쓰시냐고 그렇게 하던 은행이 사업자로 딱 나오니까 나니까 갑자기 무슨 서류를 막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돈 못 주겠다고 막 얘기하고 거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직장인하고 사업자하고. 그래서 사업자가 된다는 거는 민간에서 사업 자금을 받기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기관으로 가서 받아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괜히 두서없이 창업자금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가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망하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한다고 뭐 은행 정부기관 쪽에서 1억 원 대출 받고 은행에서 막 5천만 원 대출 받고 했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괜히 그 부채 때문에 이혼을 해서 관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채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한 몇 년을 고생을 산다든지 파산을 해서 뭐 다른 뭐 금융거래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위해서 도전을 만약에 우리가 하는 분에게도 분명히 최소한의 예방책은 창업자 스스로가 가져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예방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자가 더 적어도 자금에 대해서 현명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창업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재무적인 상황, 특히 자금이 없이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항상 CEO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망하지 않는 창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때는 실제로 그러면 받으셨던 몇 가지 스타트업 기업분들이 조달 사례를 좀 재밌게 좀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